네, 민선 7기 이제 시작한 지 3년 지나고 4년 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원래 이제 민선 7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시민주권 선언식이라고 취임식과는 조금 색다르게 시민주권 선언식으로 민선 7기를 시작했습니다. 주권 선언식을 한 이유는 이제 그동안에, 시민들이 이제 단순하게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서 말 그대로 이제 부산 진구의 주인으로 부산인구 시민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잘 듣고 그런 것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앞으로 갈수록 사람이 중요한 그런 행정을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또 이 계획했던 일들 그리고 또 바꾸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산 진구의 여러 가지 뭐 교육 인프라나 또 문화 인프라나 또 복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획기적으로 많이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럽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부산 진구에 많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저희가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공약을 잘 만들었다는 상도 받았지만 2년 연속으로 공약 이행률을 최우수를 받으면서 말로만 하는 실천이 아니라 입증되는 그런 또 결과를 받게 돼서 뿌듯함도 있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이제 제가 임기를 시작할 때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게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현상이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거의 임기의 한 2년 정도를 지금 코로나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시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내는 것과 또 이 와중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또 채워나가고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은 이것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임기가 코로나와 함께 마치지 않을까. 제 민선 7기 임기가 코로나와 함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제일 필요한 것은 빠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확산을 막기 위한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에 부산 진구는 지금까지 전 행정력을 코로나 집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드라이브 스루라던가 선별검사소를 부산에서 가장 먼저 설치해서 시민들이 빠르게 검사를 받으시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왔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백신 접종 센터도 부산에서 가장 먼저 개소를 해서 가장 빨리 부산 진구 시민들이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 진구가 부산의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가장 많고 그로 인한 확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설 점검이나 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점검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확산을 막기 위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확진자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빨리 하고 또 자가격리자를 잘 관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제일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진구의 대응은 부산진구 16개 구군 중에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구청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들이 다녀간 이제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불필요한 이제 이 또 불편을 겪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그런 업소들을 안심업소라고 마크를 붙여서 오히려 저희들이 먼저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선결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이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응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안심콜 전화번호를 전 업소에 다 배포해서 출입자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방역 제품들을 또 이 소상공인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일시적인 어떤 영업 제한이나 또 영업 금지나 이런 것들이 끼치는 이 피해들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또 부산시 또 부산진구가 함께 그동안에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들을 했지만 사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소상공인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있고 또 소상공인 협회 회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던가 또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는 건물주에 대한 착한 임대료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코로나 좀 완화됐을 때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안들을 지금 함께 마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역 부산진구 안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산진구 의회에서도 의원님 전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예산이나 정책에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의회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 임시회에서 예산이 아마 통과가 되면 그 예산으로 마련한 예산으로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것에 예산을 쓸 예정이고요.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들과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이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와 또 사업들을 준비해서 하나하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의료 관광은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었는데 또 그 반대로 내국인들의 방문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메디컬 스트리트는 병원별로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메디컬 스트리트에 대한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어느 순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한 아주 현지인들을 이용한 홍보라든가 SNS 홍보 그리고 외국의 어떤 전파를 이용한 홍보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한 그런 이 SNS 홍보들에 좀 주력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메디컬 스트리트 협의회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다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이고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이 와중에도 작년에는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규모로 못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준비되었던 예산을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예산을 또 기부해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잠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물밑에서는 메디컬 스트리트의 새로운 또 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서면은 이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서면의 곳곳에서 창업 공간들을 많이 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은 또 새롭게 청년들의 어떤 창업 메카 그리고 또 e스포츠나 또 새로운 어떤 신발 산업의 부흥을 통해서 제2의 서면의 어떤 부흥기를 노리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서면의 변화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청년 인구가 10%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작지는 않고요. 그리고 부산 인구는 이제 청년들이 요즘 오히려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면은 청년들이 놀고 생활하고 또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아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전포동의 전리단길이나 사이길이 청년들에게 아주 이렇게 힙한 그런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이곳에 이제 둥지를 틀고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진구도 저희가 2020년부터 청년 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특화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부산진구가 이제 16개 구군에는 없는 부산진구만의
청년 미래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씩 적립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부산진구의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50만 원씩의 지원금을 드리기도 했고요. 올해는 또 부산진구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이제 매출이 낮은 1억 이하의 그 청년 창업인들에게 비상금으로 50만 원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따로 부산진구에 청년 창업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1인 기업 스타트업 청년들이 곳곳에 포진해서 지금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1인 창업을 하고 있던 청년들이 또 새롭게 다음 도약을 위한 창업을 하고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그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민간 투자업자들을 컨설팅하기도 하고 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뭐 스타트업을 초기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일거리가 없고 또 청년들이 또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 창업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거리를 만들고 이런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간과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산진구는 10%의 청년들이지만 이 10%의 청년들이 더 많은 청년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청년 문화까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어떤 청년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그런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전리단길과 사익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고민과 기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인구와 노인 인구가 부산에서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아요. 예. 저희 부산 인구에 한 7만 명 정도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데 평소에 이제 꾸준히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함께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어르신들이 잘 못 드시거든요. 대충 식사를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살고 있는 환경도 열악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인 건강의 핵심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간 그리고 식사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진구가 이제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어르신 통합 돌봄 사업의 선도 사업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실험들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분들에게 집을 고쳐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주거가 열악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집이 위험한 공간이 되는 거죠. 뭐 욕실에 들어가다 미끄러서 다치시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갈 때 계단을 올라가다 다치시거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2020년도에는 200곳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150곳 정도의 어르신들의 집을 수리해드리는 안전수리를 해드리는 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수리를 한 집을 제가 한번 다녀왔었는데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의 모양이 많이 바뀐 것보다는 곳곳에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해놨기 때문에 어르신들 아주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한 190분 정도 되는 분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영양식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끼를 제공하는데 한 끼 양이 많아서 사실은 거의 2끼 정도 되는 양을 아침에 따뜻하게 이제 지금 배달해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모여서 드셔야 되는데.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식단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또 이제 부산진구는 동해에 주민센터 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또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우리 건강관리사 선생님들이 뭐 문자나 또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려서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경로당이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또 건강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경로당 안에서 건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최대한 병원에 작게 가게 하시도록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뭐 곳곳에 뭐 어르신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운동기구라던가 산책길이라던가 이런 걸 또 만들어 드려서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네,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사업장들이 보면 대형 사업장들은 오히려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거나 또 안전사고 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조금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작은 사고들이 작고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광주의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층짜리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 사실 그게 정해진 대로, 순서대로, 매뉴얼대로 처리가 되었더라면, 그런 사고는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주변에, 해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어떤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이 점검이 되었더라면 그 사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의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우리구에도 똑같은 이제 5층짜리 건물들을 해체하는 과정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당부드렸던 게 매뉴얼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편의대로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되고 그러면 사업주에게도 이제 손해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와 또 그 감리를 보시는 분들께서 철저하게 원칙에 의거해서 그 철거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점검을 상시적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고를 계기로 부산시 전체가 사업장에 대한 점검들을 자율점검과 저희가 이제 현장 점검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고는 아무리 점검을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계속 심어주고 또 저희 지자체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과 함께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아주 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강하게 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부산인구가 특히 사업장이 많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늘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통이 막히면 고통이 온다고. 그래서 고통이 오기 전에 소통을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요즘은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뭐 사람들의 이해가 우리가 이렇게 딱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요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행정으로 들어오는 어떤 시민들의 요구도 예전에 없었던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힘들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 기존에 하던 일들의 코로나 대응까지 겹쳐서 구청의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도 코로나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은 보고서만 바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구청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필요하면 보고서 근무를 가기도 하고 자가격리자 관리는 일반 직원들이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거의 이제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민들도 힘들잖아요. 그럼 시민들의 힘듦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그대로 다 오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들이 받는 고통은 사실은 2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그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상을 잘 해드려서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 이것도 다 소통을 하면 답이 있더라고요. 예, 얘기를 나눠보면. 그리고 시민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이 해주시는 얘기들이 많은 얘기가 많아요. 그럼 그런 얘기들을 반영해서 또 행정이 거기에 대응해 나가다 보면 크게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으나 크게 해결 못할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들 이제 지금쯤 되면 남은 임기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임기가 1년 남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봐서,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초선 구청장이고,
제가 부산진구를 위해 고민하고 또 우리 파트너인 직원들과 함께 고민했던 일들이 4년 안에 될 수 없는 일들이고요. 또 이게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민선 8기까지도 이 일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들께서 민선 7기에 다 못한 일을 8기까지 해라 라고 또 선택해 주시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사실은 뭐 임기 여부를 떠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획대로 그대로 잘 진행하고, 또 무엇보다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민선 7기와 함께 코로나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일들과 함께 코로나를 잘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코로나로부터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청장 서은숙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고생이 많으시죠?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에 아마 시민 여러분들 굉장히 갑갑하실 것 같아요. 또 마음 놓고 여름 휴가도 갈 수 없는 그런 시기라서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가을 바람이 솔솔 불면 이제 코로나도 좀 시들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구 시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11월쯤에는 부산진구 구민들의 한 70% 정도는 백신 접종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찬바람이 불면 이제 코로나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까지 마지막 힘을 내어서 코로나에 잘 대응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마스크는 꼭 잘 착용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어떤 기승을 부려도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의 안전을 잘 지키고, 또 시민들이 부산진구에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우리 부산진구에 보내주시는 격려에 힘입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화이팅! 사랑합니다.